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set to label video gaming addiction as a mental health condition for the first time next year, calling it gaming disorder. 2019년 WHO에서 게임 중독을 정신장애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고 정신행동신경발달장애 부분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정식 진단명은 게임 사용 장애, 게이밍 디스오더이다. 게임 사용 장애의 진단 증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한다. 둘째,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한다. 셋째, 이로 인해 삶에 문제가 생겨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된다. 한간에는 WHO 고위 관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 미국 스탠스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 배후에 대해 중국과 한국을 유력한 국가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WHO의 논문 데이터는 한국과 중국의 데이터가 대부분이었고 중국과 한국이 게임에 대해 가장 정치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WHO가 게임 사용 장애를 결정하는 데 참고한 논문 중 82.4%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작성됐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론 게임 중독이 실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중독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정말 게임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만 줄까? 역사가 요한 하이징화는 이성과 사고 능력에 기반을 둔 호모사피엔스의 놀이 문화를 만드는 데 기반을 둔 호모 루덴스를 추가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규명했다. 그는 인류 문화의 시작이 놀이로부터 발생했고 삶의 본질은 자유로운 놀이라고 했다. 현재 인류의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기원을 거스르다 보면 결국 사소한 놀이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놀이 문화가 점차 발전된 형태로 가면서 현재 우리가 아는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되었고 게임을 통해서 머리를 쓰는 사피엔스적인 부분과 즐거움을 얻는 루렌스 부분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은 인간의 본성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다. 진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게임이 인간의 본성을 충족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마치 가려져 있는 맵처럼 불완전한 정보는 생존의 위협이 된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잘 조합해서 살아남는데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때문에 인간에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석해서 해결하려는 욕구가 기저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그것이 게임의 목적과 잘 맞아떨어진다. 게임은 이러한 인간 본성을 충족해 개인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된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와 프랑스 데카르트 대학 공동연구팀은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등 7개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과 정신건강, 학교 성적, 사회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게임을 즐기는 아이가 게임을 즐기지 않은 아이에 비해 지적 기능은 1.75배, 학교 성적은 1.88배 높았다.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했었던 게임이 오히려 두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며 이를 개발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연구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강동화 서울 아산병원 교수 연구팀은 20대, 30대 남성 중 스타크래프트 등 전략 게임을 1000회 이상 해봤고 3개월 동안 주당 3회, 회당 1시간 이상 게임을 한 실험군 15명과 과거 전략 게임을 즐긴 적이 없고 1년 동안 10시간 이상 게임을 한 적 없는 비교군 1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게임을 이용한 실험군은 시각, 지각, 학습 테스트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점수도 높았다. 뿐만 아니라 후두엽에서 전두엽의 뇌 연결도 더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게임은 다양한 정신 능력을 사용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는 전반적인 전략 능력, 자원을 기억하는 암기 능력, 적의 전략을 파악하는 합리적 추론 능력, 동시에 여러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 등 다양한 고급 인지 기능을 사용해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정리하자면 게임도 머리가 좋아야 잘할 수 있고 게임을 하면서 머리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머리뿐만 아니라 같이 게임하는 사람 간의 관계도 돈독해진다는 연구도 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연구진은 젊은 자녀들과 그들의 부모, 조부모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서로 다른 두 세대 가족 구성원이 6주 동안 일주일에 3시간 이상 디지털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한 것이다. 연구진은 게임을 함께 플레이하면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게 되고 서로 잘 아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게임을 인생의 시간 낭비로 여긴다. WHO는 이러한 인식에 못을 박았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이 입증하듯이 일상생활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게임은 오히려 실보다 득이 많지 않을까? 이상 마음대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